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아파트 자체의 전세값도 너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자체는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계약자의 경우는 8억 3천만 원의 신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2배 가까이 전세가가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논 이번 순서는요. 키다리 아저씨 함주원 팀장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은요. 그중 가장 우려되는 걸 꼽자면은 전세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난이 가중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은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 팀장님과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세가 상승과 투자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세가 상승 원인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전세가 상승하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 바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상승 원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 그래프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그래프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평수로 층수만 다릅니다. 6층, 9층 이렇게 층수만 다른데요. 우선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 바로 4억 2천만 원의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자의 경우는 8억 3천만 원의 신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2배 가까이 전세가가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의반, 타의반 전세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입자 자체가 지금 A라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주택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B라는 주택도 전세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 공급도 부족하고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공급 자체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임대차 3법의 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 고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집주인분들 입장을 보게 되시면은 신규로 세입자를 맞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을 높은 가격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는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아파트 자체의 전세값도 너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자체는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바로 빌라로 그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 자체는 가격이 낮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빌라로 지금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빌라가 수요가 집중이 되면 빌라 전세값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의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내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갭투자 본인 투자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활용하시면서 절세의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절세 효과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지금 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직까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세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지가 너무 높고 재건축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투자 수요, 바로 재개발로 지금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정말 개발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에 지금 소형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받고 있던 다세대 연립주택의 반전, 전세난에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우선 8월달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지금 4,9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4,200건, 지금 아파트가 조금 더 우세하게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9월달부터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000건이 좀 넘었지만 다세대 주택 연립의 경우는 4,000건이 넘었습니다. 즉 9월달부터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다세대 주택이 초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11월달도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거래량을 초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에 지금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의 수요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빌라로 지금 수요 자체가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이 가능한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됨에 따라서 빌라 전세가 동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갭투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셔서 개발 가치 높은 곳에 있는 소형 주택에 몰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및 재건축 시장에서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여러 규제 정책이 바로 재건축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세가 상승, 바로 투자자, 갭투자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서 역전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매매가를 추월해서 전세가가 더 오히려 높은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세대 주택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전세가율 자체가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전세가가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이 50%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를 추월할 일은 절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파트 투자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금 지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